31번. We don't send telegram. 근데 이게 지금 전보야, 전보. 너희들은 전보가 뭔지 아마 모를 거야. 솔직히 선생님도 전보의 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자라서 그렇게 많이 뭐 이용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전보가 뭔고 하면 예전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 휴대폰은 고사하고 전화 자체가 없던 시절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해야 돼. 급하게. 근데 그쪽에 전화가 없어. 그럴 때 가까운 전화국에 가서 전보 보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 전보 신청서 같은 걸 줘. 그러면 이제 상대방 주소 하고 그 전보의 내용을 해가지고 줘. 그러면 내가 간 전화국에서 그쪽 주소에 있는 전화국으로 그 내용을 보내줘. 그러면 그쪽 전화국에서 전화국 직원이 그 주소로 찾아가. 그래서 전보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사람이. 그게 보통 글자 수에 따라서 돈을 받아. 그러니까 글자가 길면 돈이 비싸. 그러니까 최대한 내용을 짧게 써요. 짧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보가 이런 식으로 갔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세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여기 해남이야, 해남. 전라남도 해남에서 이제 이 친구한테 급하게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쪽 해남에서 전보를 신청을 했겠지.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연세대학교 신촌 근처에 있는 전화국에서 이 학교로 찾아가.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국문과, 그러면 국문과 사무실로 찾아가는 거야. 이런 전보 종이는 무슨 봉투 같은 거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 주는 거야.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전보 왔어요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조부님 별세.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라.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빨리 내려와라. 최대한 줄여야 돼. 할아버지께서 몇월 이러면 돈이 비싸. 이런 거. 이게 전보야.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음력 7일 날 남아순산. 그러니까 음력 7일에 산의 아이를 잘 낳았다. 잘 낳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는 아들이 시골 사는 부모님께 아버지 저 아들 잘 낳았어요. 그 내용을 보내는 거야. 여기 다 이렇게 한 글자, 이게 다 글자 수에 따라서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을 줄여야 돼. 내용을.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축하 전보도 있어. 이렇게 뭐 있잖아. 여기 발신국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취임을 축하하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미처 가지는 못하고 바빠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축하 전보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1960년대에서 한 80년대 말까지, 그때 보통 이용하던, 좀 급하게 사연을 전해야 할 때 이용하던 방법이야. 그래서 보통 아침에 전보를 보내면 그날 오후 정도에는 상대방에 전달이 돼. 오후에 보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전보가 들어가고, 보통 그랬어. 근데 하여튼 뭐 대단히 불편하지. 일일이 막 전화국에 막 가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지금에 비해서는 뭐 말도 못하게 불편한데, 그래도 이때는 이게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각 가정에 전화가 깔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당연히 전보가 필요 없지. 바로바로 전화. 왜냐면 옛날에는 전화 한번 신청하면 우리 집에 전화가 설치되는데 뭐 정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걸리고 막 그랬어.
기본적인 그 전봇대나 이런 전화선, 기본적인 선들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특히 시골에는 전화 없는 집이 뭐 진짜 많았어. 그래서 그 시골에 마을 이장님 댁에 뭐 전화 한 대, 그 마을에 전화 한 대 정도 있는 뭐 그 정도 수준. 예전에는 그랬다. 그때 사용하던 게 바로 전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는 SK고 미국의 대표 통신사가 AT&T라는 회사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야. 이게 이 AT&T가 American Telegraph and Telephone이야. 그러니까 미국 정보 전화 회사. 그래서 이게 AT&T야. 이 T가 이거였어. 이게 전보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그때 10글자 보내는데 88년 89년 이 무렵에 10글자 보내는데 한 1200원?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 6천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드는 정도로 기억을 해. 오늘은. 이게 전보야. 전보. 대충 뭔지 알겠지? 우리는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communicate anymore. 더 이상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정보를 보내? 요새는 일반 전화도 만나기 힘들잖아. 아마 집전화 거의 없지? 있어 잘 안 쓰지? 거의. 선생님 집에도 아예 그냥 빼놨어요. 그냥 전화기가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 거의 일반 전화 안 쓰잖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보를 보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great metaphor. 비유, 은유, 상징이야. 국어 시간에 배우는 은유법. 왜 내 마음은 호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게 바로 메타포야. 메타포. 하지만 그것은 아주 훌륭한 비유나 은유입니다. 뭐에 대한? giving advance notice. advance notice인데, 자 일단 내가 여기 빨간색 해놨지 이거. in advance. 이게 미리 사전에야. 반드시 알아야 돼. 왜냐하면 듣기 평가에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야.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으시면 미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축제에 참가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미리 사전에 in advance라는 표현을 무지하게 많이 쓰거든. 듣기 평가에. 아까 1교시에 했던 그 중3반 듣기 했거든 오늘. 그때도 오늘 나왔어. in advance. 미리 사전에. 근데 이게 노티스인데 이게 없네. 노티스가 보통 알아차리다로 외우신 분이 있을 텐데 이 뜻이 있어. 이 뜻이 있고 노티스가 있고 또 하나가 공지나 공고, 통보.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나 회사에서 나가래. 그래? 노티스 왔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회사에서 미리 통지를 했냐? 통지 안 하고 당신 해고요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해고 예보를 해야 돼. 최소한 한 달 전에. 지금 우리나라 법상
그래서 이게 notice야. 그럼 다시 우리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보를 보내지 않아. 하지만 그게 미리 사전에 통지를 주는 거에 대한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첫 문장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 근데 첫 문장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경연 해보시면 요거 inform A of B 요거야. 이 inform은 그 생각하면 돼. information 정보. 그러면 정보를 주다. 그러니까 이게 알리다 하면 돼. 그러면 inform A of B. 그러면 뭐에게 뭐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너는 그거 왜? those who 뭐뭐하는 그래. 그러면 그래.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 합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뭐를 어떻게 미리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잘 컨베이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만 합니다. upcoming 이것도 많이 나와. 이것도 뭔가 upcoming holiday, upcoming Christmas 다가오는 성탄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예지. 일단 있다. 뭐가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큰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A and B잖아. A와 B 사이에. 근데 A and B야. 잘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삐리리라고 말하는 것과 삐리리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인데 이게 워낙 거리가 멀어서 좀 잘 안 보일 거야. 이거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거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From now. 지금부터 will do things differently.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르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두 단어 뭐였어 무조건?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바로 병렬이야. To understand, to accept. 뭐 할 충분한 시간? 첫째,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자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딱 그냥 통보야. 통보. 그러면 사람들이 헐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이번엔 어떻게 말해?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르게 이거 또 이거 다음 달부터는 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이거야. 이거랑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랑 사람들이 충분히 그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을 충분한 시간을 주냐 안 주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뭐 하는 것은 이거 정보를 보내는 것은 아까 내가 보여준 그런 정보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전보란 말이야. 지금의 전보. 그러니까 지금의 전보는 사람들에게 미리 사전 공지나 사전 통보를 해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아까 보여준 그 옛날 그 방식, 그 아들 낳았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보를 보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거 empower니까 파워야. 파워 있게 한다. 할 수 있게 한다. 뭐 할 수 있게 하냐? 그래, 적응하다. 이거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 이거 발음이 adapt야. adapt. 요거는 adopt야. adopt는 뭐야?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 어차피 어떤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채택하는 게 입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양하다 보다는 채택하다가 조금 더 많이 쓰여. 헷갈리면 집에 어느 집이나 없는 집이 없는 아답터 다 있잖아. 아답터 최소한 휴대폰 충전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아답터지. 집으로 들어오는 220V 전기를 그 휴대폰 그 충전기 보통 5V지 5V 보통 그 5V의 전기로 적응시켜 주는 게 아답터잖아. 아답터. 그게 보통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V쯤 돼. 전압이 보통 그것도 역시 220V를 12V로 적응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아답터 적응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는 요 OPT가 그걸 떠올려. 옵션이란 말 들어봤어? 충우? 뭐야? 그래. 어떤 이거는 옵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 채택.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놈이랑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보를 보내고 사람들한테 미리 공지를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적응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번은 뭐냐? unite. 그래. 뭔가 연합하다, 통일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래서 UN 이게 United Nations 국가 연합. 얘는 뭐 사물이고. 4번은 뭐야? 경쟁하다. 5번은 회복하다, 복원하다, 복구하다라고 이거 지난 시간인가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다음 문장 정보를 보내는 것은 여기도 병렬 구조가 2개 나왔다. 첫째 of ing and of ing. 그리고 art는 물론 예술 미술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기술도 아트야. 기술도.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Art of Love 이거야. 그러면 정보를 보내는 것은 즉 사전 통지를 해주는 것은 또 나왔지 포함한다. 어떤 기술을 포함합니다. 무슨 기술이냐? 두 가지. 다가오는 사건을 보는 기술.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건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 다가오는 사건이나 circumstance, 환경을 보는 기술.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오겠구나. 그걸 좀 준비해야겠네. 아직 시간은 충분하네. 이거를 포함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병렬 구조는 여기 또 나왔잖아. 이 and를 기준으로 무슨 충분한 시간? to process, to accept. 변화를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선생님 과정 아니에요? 과정? 맞아. 1번 과정, 2번 처리하다. 그 변화를 1번 처리하고 2번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and 같은 게 나오면 앞에나 뒤에 형태가 같으면 무조건 해석만 두 번 하면 돼. 형태가 같으면. 그 다음 명령문이네. 그럼 뭐 해라야? 전본을 보내라. anything. 그 어떤 것이든 전본을 보내라. 무슨 어떤 것? 아우러브. 아우러브는 독해에서 한 90%는 뿌럼이야. 10%는 정말 뭐뭐 밖으로 이거 아웃 이거고 90%는 뭐뭐로부터야. 아우러브는 한 90%는. 그러면 뭐로부터? 그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어떤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적응이 됐어. 이미 익숙해 있어. 근데 그거로부터 사람들을 데려간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낯설고 편안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겠지. 근데 그거를 미리 공지 안 해봐. 그럼 사람들은 그게 뭐든 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을 느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거든. 그게 뭐든 간에. 예를 들어 너희들이 만약에 9시까지 학교에 등교하시오 했다가 늘 9시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상하고 뭐 씻고 밥 먹고 막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8시 반까지 와. 대신 30분 일찍 집에 보내줄게. 그럼 어차피 시간은 변동이 없지. 근데 와 그러겠어? 그거에 맞춰놨는데 다 바꿔지잖아 이제. 그러면 기상시간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뭔가 낯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뭐든지 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전 공지를 해라 이거지. 늘 말하지만 명령문은 주제문. 이것은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
그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을 잠깐만 뭐야 이것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어떤 시간? 그들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 이것도 병렬 구조야. 투 원형, 투 원형이잖아. 그러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너희 반에서 했나? 혹시 이거 너희 반에서 했나?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그런 시간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결국 요지나 주제는 뭐야? 사전 공지해라.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앞서서 상대방에게 알려줘라. 보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이해하고 그거를 처리할 시간이 가능해진다. 이거잖아. 33번 해본 33번은 뭐냐? 33번 뭐냐? 33번은 처음에 overtime 이걸 뭐 시간 위에서 이러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construct가 형성하다, 구축하다 또는 건설하다. 정말 집을 짓는 거. construct. 명사는 construction. 그리고 이걸 하나 알면 반대말도 쉬워. destruct 하면 파괴하다야. 항상 이 D는 뭔가 반대니까 increase 증가, decrease 감소 이런 식이잖아. 그리고 암호로 만들다 encode 암호를 풀다 암호를 해독하다 decode야. 그러니까 이 D는 뭔가를 빼고 없애고 이러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하여튼 하나 알면 나머지 두세 개는 굉장히 쉽다. 일단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건설한다, 구축한다, 형성한다. 그리고 이것도 외웠잖아. expect. 이거 목투동사 12개 할 때 외웠잖아.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대, 예상. 이걸 알면 아까 너희 오기 전에 고2들하고 오늘 수업 할 때 나왔던 거. 이게 나왔거든 아까. unexpected. 이게 예상치 못한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뭔가 기대나 예상을 건설하고 형성하고 짓는데 뭐에 대한? 무슨 소리를 그들이 언제 들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기가 예를 들어 깐난아기는 모르고 한
1년 돌이 좀 지나면 예를 들어 엄마가 엄마 먹자 이거 이게 분유통 이게 흔들면서 엄마 먹자 이거 이 정도 시간쯤에는 우리 엄마가 엄마라는 말을 아직 잘 모를 수 있나? 알 수 있겠다.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할 거다. 이 정도가 이제 약간의 기대나 예상이 생긴다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만 밥을 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기대나 예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모든 인간은 다 그렇지 뭐. 하다못해 동물도 알잖아. 동물도 이맘때쯤에는 주인이 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겠지. 뭐 알잖아.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분 빨리 끊어. 뒤 보지 말고. 뭘? 소리 패턴을 기억합니다. 어떤 패턴? 너 알아? occur? 그러면 줘봐. 어떤 패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패턴, 맘마 뭐 이런 패턴. 뭐 분유라는 말은 아직 몰라도 어떤 소리에 뭔가 이제 어제 들었던, 그제 들었던, 또 그 전날 들었던 그 소리, 아직 단어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의 패턴, 그거를 이제 그들은 어떤 기억 속에 홀드, 움켜쥐고 있대. 그러니까 뭐 기억하다지 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소리를 먼저 이게 과거야? 그냥 here야 here. if 주어 현재야.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현재야.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내용을 가정할 때 쓴다. 만약 내가 이 소리를 먼저 듣는다면 그 다음에 이거 별표해놔. 이거 만약에 be followed by A라고 치면 이거 예전에도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거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followed by A는 A가 뒤따르다 이렇게 해. A가 뒤따르다. 이걸 왜냐하면 수동태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 A에 의해서 따라옴을 당하다. 이러면 해석이 너무 어려워져. 그냥 편하게 be followed by A는 A가 뒤따르다 이렇게 하라고. 만약 내가 이 소리를 맘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마 라는 소리가 아마도 뒤따르게 될 거다. 같은 가설들을 만듭니다. 요게 원래 단수야. 이거의 복수야. hypothesis. 발음이 되게 어려워. hypothesis. 이거가 복수는 hypothesis. 내가 요런 거 몇 개 말해준 적 있지? 예를 들어 위기, crisis.의 복수는 crisis. 사막의 오아시스의 복수는 오에시스. 그리고 그때 분석 analysis의 복수는 analysis. 이게 물론 불규칙 복수인데 약간 규칙이 있지.
시스는 복수가 시즈 이거니까 그들은 어떤 가설을 세워 혹시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 맘마가 나오면 먹자가 뒤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가설을 만듭니다. 그 다음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짓냐? 언어를 배우는 것 속에서의 아기들의 기술의 많은 것은 그러니까 뭔가 언어 습득 기술의 많은 부분은 그들의 삐리리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의 삐리리 사회적 pressure 사회적 압박의 부족 때문이다. 일단 statistics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3번 다른 사람들과 이거 중요하지 이거 상호작용하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싶어하는 desire 욕망, 욕구 때문이다. 더 단순한 소리에 대한 선호 때문이다. caregiver는 말 그대로 케어를 주는 사람이야. 돌봐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을 이 단어 알아? imitation. 왜 보통 이 짝퉁을 좀 고상한 말로 하잖아. imitation. 모방하다. 돌봐주는 사람을 모방하는 tendency는 이거 여기서 온 거야.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돌봐주는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모방하는 경향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 두 단어를 모르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깝깝해지는 순간이지. 보면 아기들의 언어학습 기술의 많은 부분이 그들의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 아기들에게 뭐를 의미하냐? 그들이 패턴에 세심한 주의를 내가 그 2번 뜻을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단어들이 몇 개 있지. 예를 들어 이거 이거 또 뭐 있었지? 하나 더 있어 같은데. 이제 머리가 아무튼 appear 나타나다는 많이 아는데 뭐뭐처럼 보이다를 많이 몰라. 꼭 알아야 돼. 뭐뭐처럼 보이다. 너희들 오기 전에 방금 전에 고이들 하던 거 이것도 그러므로 이 동물들은 하나의 색깔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아이고 씨. 제발. 이거 그리고 suggest
제한하다는 많이 알아. 또 하나 있듯 암시하다. 암시하다, 의미하다. 그 뜻. 그 다음에 prove. 1번 증명하다는 많이 알아. 2번 뭐뭐라고 판명되다. 뭐뭐라고 밝혀지다. 뭐뭐라고 판명되다. 1번 증명하다. 1번, 2번이 반반 나와. 반반.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뭐 2번이 뭐 거의 안 나온 뜻이다. 뭐 그러면 뭐 나중에 하면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기들이 패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대. 우리가 보기에는 얘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지? 그치만 아기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대. 어떤 패턴에? 무슨 패턴? 반복되는 패턴에 아이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기가 말문이 트이는 거지. 이제.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뭐를? 어떻게 종종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슨 순서로, 뭐와 함께, 무슨 어떤 간격, 맘마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무슨 음조의 변화를 하는지 이런 거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은 하는 거야. 이렇게 높낮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저걸 뭐 이러한 기억의 상점 이상하니까 이러한 기억의 저장 창고가 일단 여기까지. 아기들이 추적하도록 허락합니다. allow, move to 무조건이지. 너희가 알아? within 뭐 안에서 그들의 뇌의 신경회로 속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따다다다닥 추적하는 거야. 이제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거의. 그리고 이번에는 뭐를 추적하냐? 소리 패턴의 빈도를.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을 그 아기는 당연히 먼저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보여야 돼. 투잖아. 병렬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엔드를 절대 이게 끊어지는 느낌으로 보지 마. 한 90%는 이어져. 90%는 엔드가. 엔드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나온다. 그러면 끊어.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보라고 해. 지금은 빨간색 이거니까 눈에 띄는데 그냥 입 이렇게 보면 안 보여. 두 가지 하도록 허락하는구나. 첫째는 추적하도록, 둘째는 사용하도록 허락하는구나. 뭐를? 뭐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뭐에 대한? 소리 패턴의 의미에 대한 예측을 하도록 이 지식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아기들은 벌써 통계가 있는 거야. 통계가 머릿속에 벌써 굉장히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고 하는 것들, 얼마나 종종 많이 쓰이는 빈도, 반복되는 소리 패턴, 이런 것들을 아기들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소리 패턴의 의미를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언어를 아기가 습득하게 되는 거겠지. 물론 정작 본인은 모르겠지. 아, 내가 지금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 못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아기는 언어를 습득한다. 여기까지.